자, 어제 첫 번째 TV 토론에서도 예상됐던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 핵심의 쟁점이었죠. 바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후보들 간에 아주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5개 문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의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여사님께서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됐습니까? 대통령님과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꾸 대통령실하고 얘기한다는데 대통령하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대통령님 입장은 앞으로 사과가 필요 그러니까 없다. 사과할 의사가 있으시면 저한테 허락받으실 문제가 아니죠. 자, 김건희 여사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던 5건의 문자 메시지, 그 내용 속에 과연 진정한 사과의 의지가 있었느냐 여부를 놓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뜨겁죠. 그러면서 일종의 이 독해력,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요, 단순히 문자만 보고 사과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추가로 윤 대통령은 사과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확인했다라고까지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더 나아간 추가 내용이 확인이 돼버린 셈이 됐거든요. 이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사과를 이제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본의 아니게 당시에 윤 대통령의 그 내심, 의중을 한동훈 후보가 대신 밝혀버린 셈이 됐어요. 확인했다고까지. 예, 그렇다면은 이 책임론을 다시 용산으로 가리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당원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한동훈 후보는 억울하고 용산만 책임이 있어라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아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들춰놔도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불안해할지 저는 조금 더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해서 네. 이렇게 너무 많은 걸 들춰내는 것은 좀 불리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패널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어서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제 TV토론회 김 여사 문자를 둘러싼 논쟁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버린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정책과 토론은 사라지고 결국에는 김 여사 메시지만 남았다라는 평가가 당 내에서도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자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JTBC 보도 내용을 보면은 김 여사가 지난 1월 여권 인사들에게 사과 불가론의 무게가 실린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5건의 문자 메시지 외에 또 다른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하면 이거는 문제가 오히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입장을 설득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를 여권 인사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 부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 GD 여부를 알기 어려운 건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입장이 좀 오락가락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 기사 말고도 또 진중권 교수가 또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본인과 통화할 때는 김건희 여사의 의지는 있었으나 친윤 세력들이 말렸다고 들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지금 저는 그 문자 공방에서 밝혀진 것은 김건희 여사의 진정성은 좀 왔다 갔다 했다,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으나 명확한 것은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게 명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해서 뭔가 특검법부터 해서 사과까지 다 반대했다. 결국 이거는 못 막은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도 아니고 그 김건희 여사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게 지금 명백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김건희 여사의 진정성이 있냐 없냐 이 얘기는 좀 작은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메시지, 그러니까 사과를 할 경우에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1월 19일이에요. 근데 이때가 바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사과를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그 메시지를 보낸 시기하고 겹치거든요. 그러면 뭔가 안 맞잖아요, 지금. 지금 친윤 쪽에서는 진정한 사과가 담긴 메시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월 19일 날 여권 인사들에게 김 여사가 따로 보냈다라고 지금 JTBC 보도에 나온 문자 내용은
사과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네요. 아마 그런 점에 비추어서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에 본인이 맥락을 종합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사과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JTBC 보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그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낸 것이 1월 19일이고 1월 그 직전인 1월 18일 날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사과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보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월 19일 날 보냈던 것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친윤계 의원뿐만 아니고 그것을 받은 의원들 전체 단톡방에도 그 내용을 공유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그런 부분을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당시 위원장은 다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산의 의지는 어떤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를 계속 얘기했지만 평행선을 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적으로 계속 답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힘에 망하는 길이다. 이제는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소위 말하는 팀킬이라고 하죠. 예. 이러다가 스스로 지금 네 분이 지금 더 큰 불행을 몰고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가 속속 자꾸 공개가 되면서 이 문자 메시지 속에 다른 의미들을 자꾸 뽑아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갈등 상황도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 또 다른 짐작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이 말도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었겠구나 이런 짐작이 가고요.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서 이게 뭐가 더 꼬였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자꾸 짐작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나? 이런 자꾸 추측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 총선 때 보시게 되면 윤한 갈등이라고 언론을 도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그러한 갈등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뭐 봉합이 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한 것이 사실 실체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이 이러한 문자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사퇴를 요구했다. 라는 말까지 나왔고 그것이 또 문제가 되었던 바도 있었는데 그러한 연장선도 함께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얼마나 갈등 속에서 이 선거를 치렀는지가 이번 문자 파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후보자들 TV 토론회는요. 아직 여러 번 남았습니다. 4-5번이 남았는데 첫 번째 TV 토론회는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가 모두 덮어버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TV 토론회에서는 정책과 토론을 보여주는 그런 좀 실익이 있는 토론회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